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79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여행 계획 스마트하게 해보자 구글맵 활용하기 편입니다. 구글맵은 구글 지도 말하는 거 다들 아시죠? 2022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이 컨텐츠는 작년 2021년에 만든 겁니다.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나고 여러분들도 해외, 국내 다양한 여행을 준비하시겠죠? 그때 편하게 여행 계획을 짤 수 있게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해외나 국내 여러 곳을 답사를 다녔기에 나름대로 여행 계획 잡는 데는 좀 이골이 나 있는 편입니다. 제가 여행 계획을 잡을 때 가장 핵심은 바로 구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계획을 잡을 때 저 나름대로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바로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해외 답사를 모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을 다니면서 구글 지도, 특히 구글맵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는지 진짜 몸소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을 쓰시고 계시니까 구글 계정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PC, 태블릿 이런 것들이 모두 구글 계정으로 연동되어야지 이 방법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지도 활용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구글 맵을 검색해서 구글 맵이면 바로 구글 지도지요. 구글 지도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구글과 연동되어 있으면은 제가 있는 지역인 서울이 이렇게 먼저 뜹니다. 이번에 여행 계획 예상지로는 파리를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파리를 검색하시고 대표적인 파리 프랑스 지역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리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검색하는 방법 말고도 사실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치 지구본을 돌리듯이 해서 해당하는 도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신 대로 검색을 하시거나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파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글 지도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 기능입니다. 이 레이어 기능을 보시면은 지형, 교통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위성을 잘 씁니다. 위성을 쓰게 되면 제가 가려는 여행지에 바로 위성 지도가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그 현지가 되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 지도는 좀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가려는 여행 답사지를 먼저 일반 지도로 찾습니다. 먼저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목록 저장해서 별표 표시된 장소로 저는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던 걸 끄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노란색 별표 표시가 됩니다. 구글 지도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을
구글 지도 화면에 띄워놓고 루브르를 검색하시면 루브르 박물관과 전혀 상관없는 루브르 성형외과, 루브르 치과 같은 이름의 지명이 나타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 르크루비제도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의 르크루비제 건설이라고 전혀 엉뚱한 지명이 나오지요. 검색을 보시면 또 이렇게 프랑스가 적혀져 있는 거 보시면은 호텔 르크루비제라고 나옵니다. 이 호텔 르크루비제는 바로 유니테 다비타시옹입니다. 제가 컨텐츠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루브르 말고 다른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검색해 볼까요? 먼저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오르세 미술관이 옆에 뜨고 역시 저장해서 별표 표시된 장소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파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파리 개선문이 있겠죠. 한번 개선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파리 개선문의 원래 이름은 에투알 개선문이죠. 에투알 개선문을 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에투알 개선문이 왼쪽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별표 표시된 장소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로 몽마르트 언덕이 있겠죠. 몽마르트 언덕도 이렇게 찾으면은 역시 나타나고 역시 별표 표시된 장소로 저장해 놓습니다. 공원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베르나르드 춤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라빌레트 공원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별표 표시된 장소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공원과 관광지를 검색해서 별표로 저장해 놓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라빌레트 공원은 제가 다시 한번 잘못된 것 같아서 저장을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옆에 있는 그런 지명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란 별표 표시로 다 나타납니다. 이러면 여행 계획 짜기가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저는 건축 답사를 많이 다니니까 프랑스 대표적인 현대 건축가인 르크루비제의 건물을 파리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전에는 그 건축가의 바로 그 나라의 언어, 바로 르크루비제의 프랑스어로 검색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구글 검색이 굉장히 강화돼서 우리나라 말로도 검색해도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스위스 기숙사도 바로 르크루비제 대표적인 건축물이니까 이렇게 그 별표 표시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예전에는 르크루비제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다 찾았는데 구글 검색하니까 위키피디아에 없는 이런 빌라 스타일 같은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훨씬 더 검색이 더 강화됐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다른 건물이 있죠. 빌라 라오슈요. 예전에 이거 답사 갔었을 때 엄청 고생했었는데 바로 나오네요. 역시 별표 표시된 장소로 이렇게 저장해 놓겠습니다. 정말 구글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 다시 르크루비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브라질 하우스는 제가 나중에 꼭 답사 가고 싶은 그런 르크루비제 대표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이렇게 별표 표시되는 대로 저장해 놨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밑에 보면은 객실이나 사진이나 이런 식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것이 어떤 건물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르크루비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건물인 것 같고, 또 다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 스쿨 르크루비제라고 있죠. 스쿨 르크루비제도 이제 보면은 아래 이렇게 사진이 있고 전체 스트리트 뷰를 한번 볼까요? 전혀 르크루비제랑 상관이 없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르크루비제를 찾아가 보면은 여기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빌라 사보아가 있습니다. 빌라 사보아는 파리에서 좀 떨어져 있죠. 여기는 답사를 갔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메종 플라닉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그 르크루비제 건축 그 작품에 이런 건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구글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 이것도 나중에 파리 갔을 때 보려고 별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노숙자 쉼터라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르크루비제 스타일이긴 한데 사진을 보니까 지은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보고 싶네요. 르크루비제 스타일이 꽤 잘 반영된 건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려고 여기는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파리 이외에 프랑스에 있는 르크루비제 건축 작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화면을 더 넓혀서 프랑스가 전체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 검색해서 르크루비제를 다시 검색해 보시면은 왼쪽에 뜨는 것들이 아까 전 파리에서 검색한 거랑 좀 다르게 뜰 겁니다. 맨 먼저 유니테 다비타시옹으로 가볼까요? 아까 전 말씀드렸던 호텔 르크루비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답사를 갔었기 때문에 별표가 이미 표시되어 있네요. 또 다른 르크루비제 작품을 찾아가 볼까요? 노트르담 디5입니다. 이거는 바로 롱샹 순례자 예배당입니다. 롱샹 지역에 있는 건데 노트르담이란 말이 바로 성당이란 뜻입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죠. 이것도 별표 표시 저장해 놨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라뚜레트 수도를 한번 볼까요? 이 작품도 제가 컨텐츠로 이미 만들어 놨죠. 여기도 답사를 갔었습니다. 여기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또 이 메종 기테란가 하나? 정확하게 제가 불어를 못해서 발음을 못하겠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이런 리뷰나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르크루비제 작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생트피에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롱샹 순례자 성당 이상으로 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르비제 사후에 지어지긴 했지만요. 여기도 답사를 갔었는데 별표 표시된 장소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까요? 르크루비제 하우스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거고요. 스위스 칠이에요. 여기도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그렇게 인상적인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에 있는 르크루비지의 그런 찾았던 걸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 별풍선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행 답사지를 선정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구 고른 그런 답사지를, 여행지를 골라야 하잖아요. 여행 계획에 맞게 그 방법들을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 별표 표시된 것 중 하나를 찍어서 보시면은 여기 저장됨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라고 되면은 또 다르게 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브라질 하우스를 볼까요? 브라질 하우스도 역시 저장됨에서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클릭해 보면은 여기 여행 계획이라고 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하우스 바로 옆에 스위스 기숙사가 있다고 아까 전에 본 것 같거든요. 스위스 기숙사를 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여행 계획으로 다시 저장합니다. 메종도 플라닉스인가? 정확하게 발음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여행 계획으로 다시 저장하고요. 이 노숙자 쉼터는 조금 다음번에 갈 생각으로 여기서 여행 계획에서 빼버리겠습니다. 빌라 라우슈는 다시 가보고 싶어서 역시 여기서 여행 계획으로 다시 잡아 놓고요.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찾아볼까요? 에투알 개선문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제끼겠습니다. 라빌레트 공원은 안 가봤어서 다시 한번 파리를 갔을 때 꼭 가보려고 여행 계획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파리 근교에서 바로 뿌아시에 있는 빌라 사보아는 가봐야겠죠? 예, 여행 계획에 잡아 놓겠습니다. 좀 멀리 다른 르크루비제 작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노란 별풍선이 여행 계획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죠. 롱샹 성당도 이렇게 여행 계획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잡아 놓은 건데 가보려고 이것도 나중에 가보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건 예전에 갔던 그런 호텔인데 아직 남아 있네요. 저장을 바꾸지 않았네요. 또 다시 누르네요. 지도에서 찾기 힘드시면은 왼쪽에서 내 장소로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별표 표시된 장소를 누르시면은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도 내에 나와 있는 별표 표시된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죠. 아까 전 르크루비제 하우스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에 여행 계획으로 다시 바꿔 놓습니다. 다시 생트피에르요. 이것도 여행 계획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행 계획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라뚜레스톤 가봐야죠. 예. 이거는 두 군데로 롱샹 성당은 이미 저장되어 있고요. 유니데 다비타지용도 다시 저장 여행 계획으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끄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행지랑 그 다음에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표시된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행 계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행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일정을 잡았을 때 이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수단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구글 지도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시된 것과 표시된 것을 사이에서 경로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기숙사에서 브라질 하우스를 갈 때 이렇게 걸어갈 때는 4분이 걸린다고 알려줍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서 보면은 여기 있는 메종 플라닉스라는 데서 경로를 선택해서 아까 전 스위스 기숙사에서 경로를 추정해 보면은 걸어서는 37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22분, 33분, 31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답사를 갔을 때 걸어갈 것인지 대중교통을 사용할 건지를 갖다가 바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계획 잡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나 아니면 운전할 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비게이션의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리에서 좀 벗어나 멀리 있는 프랑스의 르코르비지 작품을 찾아가 볼까요? 먼저 라뚜레토 수도원입니다. 여기 정말 시골이거든요. 빌라 사보아에서 가는 길을 한번 찾아봐 볼까요? 빌라 사보아에서는 자동차로 빠르면 4시간 49분. 근데 대중교통은 없네요. 뭐 파리에서 출발하는 대중교통은 있고 아마 라뚜레토 수도원 근처 기차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가는 그 대중교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외진 곳에 있거든요. 옹샹 순례자 성당은 뭐 경로를 보게 되면 자동차로 여기도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여기는 다양한 기차들이 있네요. 자전거로는 2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깜빡하고 구글 스트리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 안 드렸네요. 파리의 빌라 라우시는 건물 블록 사이에 있어서 건물이 잘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글 스트리트 뷰로 찾아보면은 여기 사람 마크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 선이 도로에 나오고 그 파란 선 위에 이렇게 사람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구글 스트리트로 바뀝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요 앞으로 나가고요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1도 빌라 라우슈가 안 보이죠? 아까 전 위성 지도를 보니까 이 뒤쪽에 길이 있는 것 같던데 찾았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빌라 라우슈가 나옵니다. 주변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 스트리트 뷰 종류는 저 왼쪽에 있는 저 X자를 누르면 꺼집니다. 다시 원상태 지도로 와서 빌라 라우슈로 들어가는 입구를 확인합니다. 여행지 근처에서 음식점 같은 거 찾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요 빌라 라우슈 항목의 주변을 누르면 이렇게 주변 레스토랑이 나옵니다. 쫙 검색돼서 나오죠. 그리고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음식점이 나오고 제가 경험한 경우로는 구글 음식점 평점이 4.0 이상이면 그냥 먹을만 하고 4.5 이상이면은 괜찮습니다. 정말 먹을만 한 것이 4.5 이상이죠. 그리고 거리도 다 이렇게 체크되고요. 여기 이도라는 한국 음식점이 있네요.
4.6이면 정말 괜찮은 음식점입니다. 거리상으로도 한번 보죠. 걸어서 한 26분, 28분, 예, 여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다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간에 구글 지도 앱을 까시고 구글 계정을 연동만 해 놓으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PC에서 올려놨던 모든 그런 내용들, 뭐 별표 표시, 그 다음에 여행 계획들이 이런 식으로 다 연동이 돼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라 라우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경로가 있죠. 예, 경로를 갖다가 누르시면은 현장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빌라 라우시 현장에서는 저것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구글 지도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원래 처음 제가 2014년에 답사 갔을 때 구글 내비게이션은 진짜 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리라는 그 원래 그 불어가 PARIS 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음성 인식으로 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정말로 파리라고 안 읽고 PARIS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 듣기 좋고 편하게 음성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걸어 다닐 때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처음 유럽 답사를 갔을 때가 1992년이었는데 그때는 여행 책자 없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무거운 책자 가지고 다니라고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정보, 그 다음에 여행 경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도 대처할 수 있고요. 정말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실제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사용해서 여행 일정 잡는 방법, 여행지를 찾는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 떨치고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죠.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 카푸치노의 앞에이었습니다.